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올해 주목할 만한 재판 결과들 양지열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권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판결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뽑는 것보다 민사일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들 의견을 모아서 뽑은 판결이 첫 번째로 꼽힌 게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고요. 일단 이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으로 성전환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이건 심신 장애다라면서 강제 전역을 시켰던 겁니다. 그걸 지난 10월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라면서 무효로 짚어냈죠. 이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짚어낸 판결로서 가장 인권에 기여를 한 걸로 꼽혔습니다. 네.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로 꼽혔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네, 저 기자회견 장면 눈에 선한데 네. 앞에 고인을 뜻하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 변희수 하사는 저 이 판결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3월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제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2월 말일까지 의무복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 이내에 이 순직을 한 거라면 순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이 사건의 의미 자체를 짚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과연 숨지게 됐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급여라든가 수당 같은 것들 이번 판결에 따라서 강제적부 전역이 무효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밀렸던 보수나 수당 같은 거, 급여 이런 것들 다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군도 좀 살펴봐야죠. 성소수자 군복무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좀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판결들 많았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었던 판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또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법 주권을 대외적으로도 표시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판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성착취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존의 무슨 불법 촬영이라든가 협박 이런 걸로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약했고 이런 부분을 막기가 어려웠는데 범죄단체의 조직죄, 과거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던 그런 법령을 가지고 처벌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보복 기소를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소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재판에 법정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었습니다. 네. 이런 판결들이 있었고 반대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판결들도 적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습기 살균 피해자 사건에 관해서 전 애경산업이나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이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전에 PHMG 관련해서는 다 인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CMIT나 MIT,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가습기 살균제 유통회사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걸림돌로 꼽았냐면, 사실 이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분들이 그때 당시 피해자들이 왜 아파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왜 죽음에까지 이르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사실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아니 이게 임상이나 역학이나 노출이나 독소 같은 각 개별적인 것들을 따져서 과학자들이 전문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이 100%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에는 100%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독성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임상 결과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어쩌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미에서 걸림돌 판결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말은 못 하거든요. 입모양 보고 알아요. 아빠, 고마워. 감사해. 마치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아는 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구제자로 인정하고 동시에 바로 기업도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이 걸림돌 판결로 지목받은 게 1심 판결이었고 네, 1심 판결에서 지금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죠. 항소심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경쯤에 아마 항소심 결론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피해자들하고 유통업체들하고 사적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조정 작업이긴 합니다만 다음 해에 있을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아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유족들 저렇게 계속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걸림돌 판결들 또 적지 않았어요? 예, 아까 위안부에 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 정반대의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범기업들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있었고 손해배상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이 이거를 이제 강제 집행에 나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또 내렸던 겁니다. 이게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결정을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법부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판결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식의 판결을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바람에 아마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봐라, 니네 일본이 그런 주장할 겁니다. 너희 스스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판단을 주장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걸림돌 판결로 꼽았고요. 그 밖에도 그 채법 이루다라는 거 이제 사람이 관한 거 아니었고 재판도 아니었지만 인공지능 이루다가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심리를 안 했던 이유가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이유로 이걸 국가인권에서 따지지 않았던 건데 법인격조차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게 이거 개발자라든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였지 그 체포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논리네요, 정말. 네, 단순 논리였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우리는 이게 다룰 것이 아니다. 각하 결정을 한 부분 비록 임기가 끝나서 그 지위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헌법이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건 잘못이 있었다라는 결정만 내려줬어도 앞으로의 그 법원에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해야 될 움직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결정이었죠.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올해 판결 이야기를 했고 꼭 판결이 아니라도 네. 수사든 기소든 현재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의미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후반부에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들의 어떤 불법성이 관여가 됐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아예 못 쓴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지난 10월, 11월에 내놓고 나서 그게 잇따라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국지간 사건들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개인에 관해서. 그래서 그 스마트폰 PC와 관련해서 굉장히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